리턴 투 휴먼 5번째 시간, 잠재의식입니다. 저 잠재의식. 저는 이 7년간 이 잠재의식의 화두를 가지고 저의 잠재의식, 말하자면 무의식이죠. 무의식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트레이닝을 해왔습니다. 잠재의식은 달리 말하면 무의식 같은 거예요. 무의식은 습관이나 버릇 같은 거예요. 무의식 이퀄 습관, 버릇.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습관이나 버릇이 그런 거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배어서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무의식에 의해서 현실이 만들어져요. 내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현실은 내 무의식이 끌어들인 결과이다. 공감하십니까? 의식의 영역이 아니고 무의식이. 아이가 태어나서 걷는 것이 의식을 해서 걷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자연스럽게 무의식의 영역입니다. 인생의 90%는 무의식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제가 2번째 시간이었나요? 그 잠재의식과 무의식의 관계, 빙산의 일각을 얘기하면서 보여지는 10%의 영역, 의식의 영역, 현재의식의 영역과 보이지 않는 90%의 무의식의 영역, 이 90%의 무의식에 의해서 현실 세계가 보여진다. 역으로 내 현실을 바꾸고 싶으면 무의식을 바꾸면 현실이 바뀌어요. 아무리 내가 의식으로는, 머리로는 나 성공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어도 무의식과 일치되지 않으면 현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내 현실을 바꾸고 싶다면 무의식에 내가 현실로 바꿔지기를 바라는 정보 데이터를 끊임없이 무의식에 일치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거울을 봅니다. 거울을 보면서 모습이 이렇게 머리가 헝클어졌네 하면서 헝클어진 머리를 제대로 하려면 내 머리를 만져야지 거울에 있는 머리를 만지면 어떻게 될까요? 거울에 있는 머리를 자꾸 만지는 거는 거울의 모습이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거울을 보면서 내 머리를 이렇게 다듬으면 거울에 다듬어진 모습이 투영이 되죠. 거울을 만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바로 의식과 무의식이 그런 거예요. 보여지는 영역, 현재의식이고 투영이 되는 것은 내 무의식의 투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여지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무의식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 정보를 계속해서 투입을 시켜야 되고 무의식과 의식이 일치되었을 때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의 현실이 빨리빨리 실현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공감이 되시나요? 자, 무의식은 아까 제가 습관, 버릇 이렇게도 얘기를 했고 감성이라는 부분하고 직결돼요. 감성. 그래서 지식과 의식과 감성 영역 중에 감성 영역이 길러지면 무의식이 강화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본능에 충실할 것, 희노애락이라는 자신의 감정에 충실할 것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의 무의식을 강화시키기 위한 트레이닝. 이거는 역시나 지식이나 노하우가 아니고요. 훈련이에요. 반복해서. 이 무의식이 이 의식과 일치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려요. 의식은 오랫동안 쌓여진 나의 습관과도 같은 거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바꾸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마디마디 순간순간 계속해서 무의식에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습관이 변하겠죠. 자,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감성의 영역을 좀 강화해 나가는 트레이닝이 필요한데요. 감성이라는 거는 이퀄 감동이에요. 감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일수록 감성의 지력이 큰 사람들입니다.
어떤 것들을 보고 별로 감동이 없다, 감흥이 없다 이러면 감성 지력이 이모셔널 인텔리전스라고 하죠. 감성 지력이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얼마나 잘 감동, 사소한 것, 작은 것에도 감동을 할 수 있는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 감동의 밑에는, 밑바닥에는 감사라는 게 있어요. 감사하게 되면 감동이 커지고, 감동이 커지면 감성 지력이 커집니다. 매우 단순하죠. 감사하게 아침에 눈을 뜬 것도 감사하고, 비 오는 날에도 감사할 수 있고, 또 활짝 개이면 개인대로 감사하고, 추운 날에도 추운 대로 감사할 수 있고, 이건 트레이닝이에요. 트레이닝. 모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러면 감동할 수가 있게 되고 감성 영역이 커집니다. 자, 또 감성 지력을 키우는 것 중에 하나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트레이닝, 훈련.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훈련. 일중견두라고 얘기하거든요. 일중견두. 무슨 뜻이냐? 일중, 대낮에 견두, 북극성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 이 얘기예요. 주역에서 나옵니다. 저도 주역 강의를 쓰신 제 선생님에게 이 수업을 들을 때 머리로 뭐 한 대 얻어맞는 것 같았어요. 성공을 했다고 했던 분들이 이렇게 쭉 얘기를 할 때 들어보면 그때 나는 왜 그걸 몰랐지? 나는 왜 그걸 못 봤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중견두는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데 일중견두, 자, 대낮에도 북극성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사람이 성공한다. 그 얘기인데 대낮에 북극성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죠. 그러나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럼. 일중견두를 하고는 싶은데,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보이지 않는 거를 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트레이닝이에요. 훈련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기 위해서 어떤 보이지 않는 거를 좀 보려고 유심히 보는 관찰을 좀 해야 돼. 이 관찰이에요. 유심히 보고 세심하게 보면 볼수록 감성 지력은 커집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 사람을 한번 관찰해 봅시다. 가장 가까운 파트너, 누굴 선택해 보시겠습니까? 배우자 또는 자녀, 아니면 직장의 동료 또는 고객, 다 좋아요. 사람을 놓고 한번 관찰을 해보는데 우리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는 일단 외모가 눈에 보여요. 그죠? 거의 다 사람들 외모를 봅니다. 그죠? 첫눈에 들어오는 외모를 봐요. 이거는 보이는 영역이에요. 그죠?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을 해요. 자, 조금 더 들어갑시다. 표정 한번 관찰해보죠. 표정. 그 사람의 표정. 표정도 눈에 보이죠. 태도도 나타나요. 보이죠? 태도도 보여요. 인격은 어떻게 알 수 있죠? 보입니다. 인격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을 통해서 인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들어가 보죠. 마음은 눈에 보이나요? 사람 속마음 어떻게 보죠?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트레이닝을 해보자 했을 때 사람을 놓고 해보는 거예요. 마음. 우리가 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이 마음은 보이질 않기 때문에 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배우자의 마음, 자녀의 마음, 또 파트너의 마음, 고객의 마음 읽을 수 있다 그러면은 그 비즈니스 성공하겠죠? 그 가정 화목하겠죠. 이건 훈련이 필요한, 유심히 봐야 돼요. 유심히. 근데 이게 마음은 보이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관찰을 해야 되느냐? 이게 주제가 되겠죠. 자, 마음은 어려워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혼을 관찰하라 그러면 어떨까요? 혼이 있다고 믿으시나요? 나는 혼이 있다고 안 믿는, 나는 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여기서 얘기 끝이에요. 그럼 혼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혼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민족 혼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있죠? 사람만 저는 혼이 있다고 믿어요. 자, 그러면 아까
외모서부터 표정, 뭐 인격까지는 우리가 보는 거 있잖아요. 영어로 치면은 C예요, C. 그죠? 보다. 그런데 마음이나 혼은 보는 게 아니에요. 필링입니다. 필링. 느끼는 거예요. 눈을 감고, 그 사람, 지금 이 친구가 이렇게 행동을 하지만, 저 본 마음이 뭘까라는 거를 느끼는 거예요. 필링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이 되면 감성 지력이 커진다는 거예요. 느끼는 거니까. 근데 계속 눈에 보이는 것들만, 지금 역시나 대한민국은 외모지상주의. 그래서 그냥 보이는 것을 가지고 다 판단을 해버리죠. 그렇게 되면 일중견도를 못해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을 때 성공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훈련이 당연히 필요하고, 자, 그러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훈련을 하자. 자, 그 중에 사랑, 마음, 혼의 영역. 혼은 같이 공진하는 거예요. 내 혼과 상대방의 혼이 이렇게 같이 같은 파동으로 공진을 하게 되죠. 이거를 의식을 하게 되면 보이고 느껴집니다. 필링의 영역이에요. 감성 지력을 키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이쯤 되면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쉽게 공감이 되고요. 어떤 분들은 이게 너무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제가 후자에 해당되는 그런 부류였습니다. 저는 로지컬한 직업에 있었고 이성적이고 지식을 쓰는 연구원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나 혼 이런 쪽은 들여다볼 새가 없었어요. 나의 마음도 안 들여다보고 살았었으니까. 그러다가 7년 전부터 제가 벽에 부딪히고 잠재의식의 화두를 가지게 되고 이런 트레이닝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감성을 기르는 방법, 또 다른 방법은 feeling first, logic second예요. feeling first, logic second. feeling, 그러니까 자신이 스스로 느끼는 감정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런 뒤에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그걸 어떻게 하지라고 방법론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내가 정말 이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걸까? 내가 정말 원하는 건가? 라고 스스로 물어보는 겁니다. 자문자답. 자, 비즈노에서 하고 있는 교육이 있어요. 내가 이거 가고 싶어. 나 이거 한번 가서 쭉 배워보고 싶어. 그러면 하면 돼요. 배우면 돼요. 그런데 내가 배우면 좋은데 배우고 싶은데 너무 멀어. 자꾸 이성에서 이거 멀어. 그리고 갔다가 혹시나 내가 원하는 그런 노하우를 못 얻으면 어떡해? 뭐 이런 그러니까 이 우리의 무의식은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DNA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냐?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변화하는 거를 거부합니다. 본능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그럴 때 한쪽에 자꾸 무의식에서는 그거 하지 마라고 해요. 습관적으로. 그래서 자꾸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이루고 창조해내고 개발해내고 하는 사람들은 필링 퍼스트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거 하고 싶어 그러면 하고 싶은데 물어보는 거예요. 너 정말 이거 하고 싶으니? 자문자다. 내가 정말 하고 싶어? 이거 원하는 거니? 그러면 그 다음에 방법을 찾아보자. 그러면 방법도 보이고 그 방법을 알려줄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런 정보가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스스로 먼저 차단을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자신의 감정을 눌러두고 이성이 먼저 나와요. 거리가 멀어서 나는 지금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나이가 많아서 학력이 뭐가 안 돼서 자꾸 이런 그 로지컬한 생각들로 무의식에서 자꾸 변화하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의 감성은 점점점 줄어듭니다. 무의식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면 현실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리턴 투 휴먼 잠재의식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 잠재의식은 보이지 않는 내면에 있는 이 무의식과 같은 90%에 해당되는 이 영역의 데이터를 계속해서 긍정적이고 감사, 감동 이런 것들로 채워나가게 되면 무의식이 현재 이 의식과 일치가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가 원하는
모습의 현실이 급속히 빠른 스피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머리로 알고 있는 것하고 실생활에서 매일같이 트레이닝을 하고 훈련을 해서 현실로 만들어내는 것하고는 완전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알고 있다와 하고 있다, 그리고 성과를 내고 있다, 이거는 완전 다른 얘기예요. 자, 그래서 리턴 투 휴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적지 마라. 적지 말라는 거는 과제를 적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막 이거 하면서 막 뭘 노하우를 적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feeling, 느껴라. 느끼면서 얘기해야죠. feeling first 하라. 그리고 로직 세컨드 하라. 먼저 잠은 자다. 넌 지금 이거 원하니? 하고 싶으니? 어떤 모습이면 좋을 것 같니? 스스로 묻는 거죠. 끊임없이. 자기 중심, 그게 중심축이에요. 그 중심축과 연결되면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자, 리턴 투 휴먼 5번째, 잠재의식 이퀄 무의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무의식은 버릇, 습관과 같은 것이고, 내 현실을 바꾸고 싶다면 무의식에 긍정적이고 에너자이틱하고 감동적인 정보를 끊임없이 보내주어라. 이것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트레이닝, 그 중에 하나가 사람에 대해서. 이게 의식을 해도 순간순간 사람은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마디마디 의식을 하면서 관찰하려고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하는 그런 훈련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결과들을 꼭 함께 나누고 싶어요.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서도 꼭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 시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